안녕하십니까. 지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5주 차죠. 우리가 그 지난주 4주 차에는 기업가 정신, 그 전주는 기업가 정신의 개념, 그 다음에 이제 기업가 정신의 개념을 좀 확장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확장하면은 뭐가 있다 그랬죠? 우리 지난주에 한 거, 간단하게 그냥 한번 읊어보고 우리가 점검해보고 이번 시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장에는 뭐가 있다 했죠? 대학, 그 다음에 사내 기업가 정신이 있을 거고, 사회적, 그 다음에 청년, 여성, 벤처,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우리가 대학하고 청년 이 두 개만 뽑아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이제 MIT하고 스탠퍼드 대학, 뭐 한 25,800개나 또 한 3만 개 정도의 기업들을 창출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업가 정신을 분석할 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관리자형과 기업가형.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기업가형을 이제 살펴보는 거죠. 자, 기업가형에는 제가 그 뭐라고 그랬죠? 기업가 팀, 그 다음에 기회, 자원, 생태계, 이렇게 이제 특성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 방식 6가지 얘기했죠. 기업가형 경영 방식을 보니까 전략적이고, 그 다음에 신속하게 실행하고, 그 다음에 자원 확보, 또 자원 확보 중에서도 외부 자원을 확보 잘하고, 그 다음에 수평적인 관리, 그 다음에 이제 획기적인 보상,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표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가형 기업가 정신은 제가 보이스 해가지고 앞자 따서 말씀드렸죠. 보이스는 뭐예요? 밸류에서 가치, 그죠? 그 다음에 오퍼튜니티에서 뭐 기회,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 뭐 창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찬스, 뭐 기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가형 기업가 정신의 특성으로 제가 뭐라 그랬죠? 그 구성요로서는 이제 성취 욕구가 강하고, 혁신, 또 위험 감수하고, 또 진취성,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굉장히 몰입하고, 또 리더, 그 다음에 기회를 잘 잡고, 그 다음에 위험을 이렇게 무릅쓰고 하는 그 수용, 창의성, 그 다음에 동기, 남보다 좀 앞서려고 하는 그 동기, 그 다음에 공감,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좀 더 우리가 분석하면, 기회 추구 단계, 성장 추진 단계. 기회 추구 단계는 뭐가 있었죠? 기회 탐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험 검증. 그래서 뭐 사업 모형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성장 추진 단계에는 시장 진입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이 성장하는 거. 이렇게 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을 요약해서 한번 리마인드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자, 기업가 정신을 우리가 이제 개념과 확장까지는 알았는데, 그러면 이 기업가 정신을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 라는 걸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환경 설명을 이제 하다가 보니까 그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뭐냐? 이게 사실은 우리 곁에 많이 와 다 있어요, 실제. 여러분들 뭐 드론도 알고 뭐 많이 알잖아요. 알파고도 알고 AI도 알고 뭐 자율주행차도 아시고
이게 다 뭡니까?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다 주축들이죠. 자, 이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2016년이죠. 2016년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여러분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바둑대전 있었죠? 그 이세돌 씨하고 알파고하고 붙었습니다. 그래서 3월 9일부터 15일까지 했는데요. 5번에 걸쳐서. 이 결과는 알파고가 4번 이기고 1번 패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알파고로 시작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 AI 이게 뭐지? 하는 이런 관심을 좀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됐죠. 실제 4차 산업혁명이 점화된 것은 2016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입니다. 이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WEF라고 표현하거든요. 월드 이코노믹 포럼 이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WEF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다보스 경제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로 논의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의장이었던 분이 이제 또 책도 쓰고 또 이야기도 합니다. 요거 뒤에 이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게 이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우리 곁에 이제 와 있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산업혁명의 과정을 보면 1차 산업혁명은 어땠어요? 1784년에 증기기관을 이용한 생산을 기계화했죠. 자, 이때가 몇 세기입니까? 18세기죠. 여러분 이제 잘 아시겠지만 18세기 하면 여러분 18세기 하면 1800년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18세기 하면 항상 하나씩 앞서가요. 그러니까 실제는 18세기 이르면 몇 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1700년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19세기 하면요? 1800년대를 얘기하는 거고, 20세기 이야기하면 1900년대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21세기 얘기하면 2000년대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18세기는 1700년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784년에 와트의 증기기관 발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힘을 이용해서 생산을 기계화, 이게 이제 1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가는데요. 요거는 1870년, 그러니까 19세기죠. 전기에너지를 이용한 이제 대량 생산체계 구축, 이걸 2차 산업혁명.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인데요. 요게 이제 1900년대 이제 70년대 이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컴퓨터, 인터넷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지식 정보, 그리고 생산 자동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오늘날 흔히 느끼고 있는, 이게 지금 3차 산업혁명인데, 이제 이 와중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미리 이렇게 와 있는 느낌을 우리가 많이 봤죠. 그죠? 그리고 미래에 또 이렇게 갈 거고. 자, 그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3차 산업혁명 때는 어때요? 그냥 1차 정부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4차 산업혁명을 제2차 정부혁명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래서 21세기 이제 초반, 이제 여기는 이제 뭐냐면 AI, 지능과 정보가 융합된 그런 정보사회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지능하면 AI, 그 다음에 빅데이터, 그 다음에 IoT,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ICBM 약자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요거는 제가 요 나중에 또 요 약자 설명도 하고 하니까 한번 자세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살펴볼 텐데요. 4차 산업혁명은 어디서 시작했냐? 이거는 이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제 끌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 뭐냐? 이제 이것은 사실은 독일에서 제조업을 좀 향상시키려고 그걸 좀 생산화하고 어떻게 하면 자동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CPS 뭐 사이버 물리 시스템 이런 거죠. 이런 거로 좀 제조업을 좀 한 단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게 인더스트리 4.0인데요. 인더스트리 4.0은 그 3.0을 대표하는 전자, 정보기술 이런 것을 활용해서 자동화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 디지털화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의 4.0 전략은 인간과 사물의 연계성, 또 물리 세계하고 사이버 세계 융합, 그 다음에 상호 협력을 또 이런 것들 사이의 상호 협력,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만남,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기술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여러 분야의 혁신 기술을 굉장히 유기적으로 융합돼서 하나의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사회 변화를 사회 전반에 거쳐서 대변화를 일으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은 요 특징을 보면 이제 뭐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초연결성, 초지능화, 초현실사회, 또 융합 이런 것들로 이제 특징을 이제 지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아까 얘기한 ICBM, 사물 인터넷이나 빅데이터, 그 다음에 모바일, 그런 모바일 뭐라 그럴까요? 그 시스템? 예, 이런 거. 그래야 그런 걸 통해서 고객한테 서비스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융합,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술이 하나로 융합돼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 변화. 이거를 우리가 4차 산업 혁명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ICBM 아까 얘기했죠? ICBM은 뭐의 약자냐면 우리가 I는 IoT, IoT는 뭐 사물 인터넷이죠. 그 다음에 클라우딩 시스템이라고 여러분 더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B는 빅데이터, 그 다음에 모바일. 이거 이니셜을 만든 것이 ICBM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시스템, 빅데이터, 모바일을 중심으로 해서 유기적, 지능적으로 연결하는 인공지능, 또 증강현실, 또 가상현실, 뭐 또 하나 뭐 있겠어요? 자율주행차, 뭐 3D 프린터 기술, 이런 정보통신기술 ICT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하나로 융합하는 그런 기반의 기술, 이것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ICBM이 융합돼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기술들의 시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자,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은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그냥 요거는 그냥 좀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 뭐 다 아시는 개념이니까. 클라우드 시스템은 이제 뭐 언제 어디서든지 데이터에 접근하는 거죠. 보통 어때요? 내가 그냥 하드 뭐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또 USB 가지고 거기다가 뭐 자료 접근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클라우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이메일 같은 데다가 데이터를 넣어놓고 언제든지 뺏쓴다든지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공유도 가능하고요. 그죠? 빅데이터는 뭐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모바일은 아까 얘기했는데 플랫폼 그런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의 이니셜을 모아서 우리가 ICBM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은 ICBM이라는 용어도 있고 또 ABCD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ABCD는 뭐의 약자냐? 인공지능, AI, 그 다음 블록체인, 그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 그 다음에 데이터. 그래서 ABCD. 뭐, ICBM하고 ABCD는 뭐, 거의 이렇게 보면 다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같이 쓰이는 거죠. 좀 더 구체화한 것에 불과한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개념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클라우스 슈밥이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 뭐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분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그러니까 WEF, 예, 의장입니다. 이분이. 의장인데, 이분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끌어냈고요. 또 책도 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4차 산업혁명을 좀 어떻게 보면 유행 지었다들까? 그죠? 뭔가 이렇게 대화로 많이 끌어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클라우스 슈밥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분은 이거를 네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뭐 속도나 범위 또 이런 시스템 측면에서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산업혁명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산업혁명은 거의 선형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고 기하급수적으로 그냥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밀려오고 또 우리가 4차 산업, 3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정보통신 기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지능, 또 정보가 융합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AI가 되겠죠. 그래서 지능정보 사회, 또 2차 정보혁명의 사회가 이제 온다. 그래서 이제 이전 산업혁명과는 엄청나게 다른 기하급수적으로 한꺼번에 융합적으로 밀려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개별적 기술 발전이 아닌 이제 포괄적으로 한 번에 그냥 포괄적으로 확 재편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 또 로봇 자율주행차 등 수많은 여러 가지 분야가 한꺼번에 기술 혁신을 이루어서 수많은 분야와 융합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포괄적 변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혁신 변화가 이제 제품 이게 아닌 시스템적인 혁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제품을 만족하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시스템적 변화. 우리가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여러분 잘 아시는 에어비앤비 같은 거. 호텔 이런 거. 호텔을 에어비앤비로 하잖아요. 시스템적으로 예약하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우버. 이제 택시도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모바일로 해서 이렇게 다 부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버 시스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이런 식으로 시스템적 혁신이 크게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인간의 정체성을 이제 변화시키는 혁명이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로봇들이 많이 이제 나와서 우리는 인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찰하게 만든다는 거죠. 야, 이건 나는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한다는 겁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을 특별 방송을 한 게 있는데요. KBS에서 한 거로 아는데 제가 참고로 적어봤습니다. 그 명견만리 4차 산업혁명은 어떤 인재를 원하나, 또 KBS 특별 생방송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다. 이 중에서 한 2번 KBS 특별 생방송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다를 여러분이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다 치시면 이게 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영상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제가 꼼꼼하게 다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다 이 영상을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어느 정도 많이 설명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끝나시고 나서 뭐 이 둘 중에 뭐 어느 거 한 가지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보시고 이해의 폭과 그 다음에 깊이, 넓이 이런 걸 좀 넓히시기 바랍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의 일반적 특징을 볼게요.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땠어요? 초연결성, 그 다음에 초지능화, 초현실사회, 이렇게 세 개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앞에서 초연결성은 잘 아시죠, 여러분? 제가 뭐 따로 깊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 IoT 이를 통해서 이제 사람과 사물,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그 다음 정보 자원 간의 연결성, 이런 것이 확대되면서 이제 발생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만물 인터넷으로 이제 진화될 거로 보죠. 그래서 데이터 빅뱅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요거의 대표적인 게 이제 뭐가 있냐면요. 이제 우리가 이게 모바일로, 초연결성은요, 모바일로 내가 이제 뭐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서울에 와 있는데 저기 있는 비닐하우스, 지방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바일로 영상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 초연결성, 이런 것이 초연결성이고요. 초지능화는 이제 AI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AI가 딥러닝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과 혁신성까지 발휘한다는 거예요. 이런 딥러닝이라는 그런 뭐냐? 사람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컴퓨터가 그냥 여러 가지 그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스스로 학습하는 거예요. 그때 알파고 있죠? 알파고 아마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현실 사회는 여러분 뭔지 이것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가상현실은 뭐 여러분이 뭐 가상 체험도 하고 홀로그램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게 가상현실이고, 증강현실은 이제 컴퓨터 이제 그래픽 기술이죠. 컬러라든지 뭐 이런 거. 이런 거 여러분 뭐 저보다 이런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더 아실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초연결, 초지능화, 초현실사회다라는, 초현실이다. 뭐 이런 것쯤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다고요?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기술이 융합되는 기술 융합의 시대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가 변화될까? 앞으로 사회는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술이나 산업 구조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우리가 지금 있었던 기술 또 산업 구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변한다는 거죠. 자, 경제 시스템은 이제 공유 경제, 이제 소유 경제에서 공유 경제, 그 다음에 온 디멘트 경제,
그 다음에 스마트 비즈니스 모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해 간다는 거죠. 자, 공유경제는 뭐 그냥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이제 뭐 아실 거고요. 온 디맨드 경제도 사실은 뭐 영어로 하면 더 이야기, 디맨드가 뭐죠? 수요 경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산자가 제품을 만들어서 그냥 공급해서 파는 게 아니라 어떻게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서 그냥 뭐 시간과 공간 거기에 맞게 서비스해주는 그런 모델, 이게 온 디맨드 경제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스마트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면 O2O 또 O4O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제 뭐 이거 아시죠? O2O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 이게 뭐예요? 우리가 뭐 쿠팡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상품을 구입했잖아요. 근데 이런 거 그러면 뭐예요? 물건이 오죠? 집 앞에. 이거 O2O잖아요. 그죠? 이거 O2O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포 오프라인.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O4O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오프라인에서 이제 상품 구매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서비스 형태죠. 아시겠죠? 이거 O4 온라인 포 오프라인. 이게 뭐예요? 포니까 오프라인을 위한 온라인 이거잖아요. 그죠? 오프라인을 위한 온라인.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의 상품 구매가 그냥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것을 O4O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으로 이런 스마트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활성화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스마트 비즈니스 모델은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뭐 아마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질 거고요. 온 디맨드 경제도 그럴 거고요. 그 다음 고용구조도 많이 변화할 겁니다. 왜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이제 서빙도 막 로봇이 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많이 감소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소멸되는 직업과 또 새로 뜨는 직업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조사해서 한번 질의응답방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소멸되는 직업과 생성되는 직업 한 5가지씩만 올려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올려놓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직무 역량의 변화도 이제 오는데요. 하드 스킬에서 소프트 스킬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드 스킬이 뭐고 소프트 스킬이 뭐냐? 하드 스킬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지식, 능력, 이런 기술적 능력 있죠? 이런 걸 하드 스킬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엑셀을 다루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엑셀을 다루기 위한 기술은 우리가 3개월이면 뭐 통달을 하잖아요. 그죠? 그것만 공부하면. 근데 소프트 스킬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런 기술적인 지식 외에 그냥 팀워크라든지 이게 보이지 않는 협업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을 소프트 스킬이라고 해요. 이런 건 어떨까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직무 역량도 기술적 기술보다는 그런 걸 이제 컴퓨터나 AI가 다 하니까 이 소프트 스킬, 이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팀워크라든지 이런 거, 협업 뭐 이런 거는 이제 로봇이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직무 역량이 이제 소프트 스킬 쪽으로 많이 변화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그 시대에 맞는 인재는 어떤 인재가 필요하냐? 저는 이제 4C라고 표현했거든요.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은 4C다. 뭐냐면 이것도 앞자만 딴 거예요. 크리티컬 싱크라고 해서 비판적 사고력,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창의력,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스킬, 의사소통 능력, 그 다음에 컬래버레이션,
협업 능력. 자, 앞으로는 어떻다고요? 비판적 사고, 창호, 창의력,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이런 거 가진 사람이 앞으로 미래 인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언어 능력보다는 의사소통 능력, 또 지식보다는 지혜, 또 암기 막 딸딸딸 암기보다는 이해하는 거, 매뉴얼 보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창의적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제품 이해보다는 고객에 대한 이해, 책임감, 윤리의식, 인성,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노력형 인재, 또 보스형 현재, 뭐 이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최근에 두뇌 머리 좋은 사람, 뭐 이랬는데, 이제는 오늘날 시대는 어떤 인재예요? 창의적 인재가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시대와 공감하고, 소통이 원활하고, 또 창의 융합적 사고가 가능한 사람, 한마디로 이런 사람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자, IMF 이전까지는 이제 직장의 시대였어요. 평생 직장. 내가 이렇게 직업을 하나 잘 잡으면 정년까지 가는 그런 시대였죠. 그러다가 이제는 어떤 시대예요? 직장이 아니고 이제 평생 직업의 개념으로 가죠. 내가 어떤 직장에서 나를 끝까지 보장해주지 못하잖아요. 직업, 내가 어떤 직업을 통해서 내가 이제 직장이야 뭐 계속 옮겨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평생 직업의 시대. 근데 오늘날은 이제 어떨까요? 앞으로는 이제 이런 평생 직업의 시대도 이제 노마드화되는, 유목민화되는 평생 취업의 시대로 이제 접어들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취업을 계속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킬을 가지고 어떤 계속 뭐 여기 갔다가 또 딴 데 갔다 이렇게 하려면 계속 내가 노동시작과 교육기관을 서로 이렇게 오가면서 일과 학습을 내가 꾸준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력을.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 창의성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 될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하셔야 돼요. 창의성도 그래야만 나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 개의 이야기 중에 아주 부분적인 이야기밖에 제가 드릴 수 없어요. 그죠? 1학점밖에 안 되고 이래서 긴 시간을 할애를 못하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조금 5주차부터 좀 쉽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또 요런 얘기가 또 이렇게 쉽게 설명이 안 되네.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좀 늘어지고 재밌는 이야기를 덧붙여서 이런 얘기를 드리면 좋긴 한데, 그러면 좀 한 2시간씩 해야 돼서, 그래서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례나 이런 거 다 빼고 핵심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딱딱해지는 그러한 면이 좀 있긴 하지만, 제가 가능한 한 짧게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잡러라는 말 있죠. 엔잡러하고 투잡러가 어떤 게 다를까요? 엔잡러는 내가 정말 좋아서 내 비전 성취를 위해서 2개 이상의 직업을 하는 걸 얘기하고요. 투잡러는 생계 유지를 위해서 직업 선택하는 거예요. 달라요. 투잡러하고 엔잡러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긱 이코노미 시대에 이제 주인이 이제 되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럼 긱 이코노미가 뭐냐? 쉽게 말하면 그냥 임시로 일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920년대 미국 재즈 클럽에서 연주자들이 단기로 계약을 이렇게 많이 맺었다고 해요. 그래 이제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 막 움직였죠. 그래서 임시로 하는 일, 이런 거를 긱 이코노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임시로 여기 하다가 요 이제 업무가 끝나면 또 다른 데로 옮기는 거예요.
또 이 업무 맡아서 하다가 이 업무 끝나면 또 다른 것도 옮기고, 이걸 이코노미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일과 삶의 균형은 뭐라 그래요? 워라밸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앞으로 워라밸을 많이 추구하죠, 사람들이. 자, 앞으로는 어떨까요? 일과 삶의 조화를 중시하는 경향이 더 많아지고요. 조직에 매이는 걸 싫어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일하는 성향이 되게 강한 그런 20, 30대가 이제 앞으로의 주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1인 사업가, 즉 프리 에이전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래 사회에 준비하는데 굉장히 좀 유리하다. 뭐가 유리할까요? 이런 프리 에이전시는 그냥 우리 앞에서 얘기한 대로 주도적으로 기회를 포착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취하는, 그래서 어떻게 혁신적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기업가 정신. 그렇죠? 그래서 창의성과 유연한 사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뭐예요? 기업가 정신에 충실한 사람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얘기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변혁의 시기에 우리가 지향해야 될 핵심 가치, 이거는 뭐냐? 이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조지 슈페터라는 경제학자가 있겠는데요. 창조적 파괴를 실행하는 기업가 정신을 가진 노력.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기업가 정신이죠. 기업가 정신에 충실한 창조적 파괴를 통한 기업가 정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조적 기쁨 이런 거 누리는 그런 기업가 정신이 핵심 가치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4차 산업혁명의 변혁의 시기에 우리가 필요한 핵심 가치가 뭐라고요? 기업가 정신. 아시겠죠? 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유형을 보면 이제 은행에 가면 이렇게 이거 우리 은행에 가서 이렇게 한 건데요. 은행 안내 로봇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병원에 간병 로봇 페페. 요게 있습니다. 네, 요거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니까 이게 이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유형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더 많은 것도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동영상 감상은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아까 얘기했죠. 클라우스 슈밥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10분 이내로 설명을 한 거예요.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이제 한 8분 정도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한번 꼭 보세요. 이거 보시고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를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분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들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것도 감상문을요, 한 3줄 정도만 적어 보십시오. 한 4줄? 길게 적지 마세요. 내가 느낌만 적으시면 돼요. 뭐 거기 줄거리 적고 이러지 마시고요. 자,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질문과 물음이 있죠. 자, 1번, 2번, 3번 제가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성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심적인 기술이 뭐냐 라는 이야기를 제가 앞에서 했어요. 분명히 모르시면 그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리마인드 하라고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비즈니스 모델은 상품 구매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실제 구매는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온오프라인 연계 총칭을 의미한다.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모델? 얘기했죠? 요것만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스마트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건 스마트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직업군. 5가지. 아까 얘기했죠? 그 5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사라질 거 5가지. 이렇게. 그렇게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주,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4차 산업혁명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우리 환경, 기업가 정신 이런 거 얘기했으니까 정말 좀 쉬운, 우리한테 와닿는 얘기를 그 다음 주부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